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물리학 9주차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이제 파동으로 설명하는 운동을 우리가 파동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물질파였습니다. 실제로 물질의 운동이 파동으로 설명될 뿐만이 아니라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파동적인 성질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누면은 회절과 간섭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전자의 회절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랬다, 그죠? 데이비슨 거머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회절과 간섭 현상이 이 전자에서도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5.3절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야구공의 운동을 이렇게 생각할 적에 마치 펄스가 한 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고 페이지 209페이지에 그림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웨이브 파킷이 있어가지고요, 이 펄스 자체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떤 베이젤로 갈 적에 이것은 웨이브의 그룹이기 때문에 V 그룹이 이거와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번 5.3절의 제목이 파군과 분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웨이브 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분산은 영어로 dispersion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우리 이 파군이라는 걸 생각해 볼 적에 가장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접했던 그러한 내용 중에서 맥놀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맥놀이 현상은 양쪽에서 웨이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죠? 더해질 겁니다. 오면 더해지는데 어떤 파동을 보내느냐면요, 파장이나 진동수가 약간 다른 파장, 수헤르츠 정도 다른 진동수가 수헤르츠가 다른 그런 놈들을 양쪽에서 쏘아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로 넘겨보시면요,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 해도 됩니다. 그림 2-10, 페이지 210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림 5-18에 같은 방향으로 아주 이렇게 진동수가 비슷한 놈을 넣어줬는데, 여기 보시면요, 처음에 그림은 개별 파동입니다. 개별 파동인데요. 그래서 책에는 두 개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지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개를 더했더니만, 파란 거와 검은색을 더했더니만 합성파가, 그게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간섭이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되죠? 이래가지고요, 좀 증가하다가 더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잘못 그리는데, 제가 여기에서 책의 그림에 의하면은 여기 두 개가 합쳐질 때가 제일 커야 되겠다, 그죠? 동의상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란색이나 검은색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겹쳐졌다고 합시다. 거의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요. 그럴지게 이 파란과 까만 거 들어가면 요 색이 될 겁니다. 요 높이가 되겠죠, 그죠? 그럴지게 우리가 이러한 진폭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파형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파형을 그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제로가 되는 이 지점을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180도의 위상차가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180도의 위상차라는 것은 여기도 180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0이죠. 그래서 검은색과 파란색이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그런 위상차를 말합니다. 요 지점에서요. 검은색은 최대이지만 파란색은 최소가 되죠. 그래서 위상이라는 것이 파의 값을 결정하는 건데 그 위상이 한 개는 최대가 되고 한 개는 최소가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위상차가 180도라고 그러는데 위상이라는 게 뭔가 일단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사인이나 코사인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럴 적에 사인을 먼저 그려보면은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시 배웠지만 이거를 우리가 x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진행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파장이라고 합니다. 자, 길이의 단위에서 파의 길이를 말하죠. 파의 길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람다로 표현하고요. 맞습니까? 그럴 적에 우리가 이 최대가 되는 요 점을 진폭이라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진폭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식으로 그려버린다면은 써본다면 y는 a의 사인에다가요 람다분의 2파이의 x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람다가 여기 갔을 적에 됐을지 여기 람다 됐죠? 여기 람다잖아요. 람다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람다를 집어넣으니까 사인 2파이가 되죠. 사인 2파이가 되는 게 예점이 되는 거예요. 제로잖아요. 사인 2파이가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람다죠. 4분의 람다를 집어넣어 봅시다. 4분의 람다를 넣으면 람다는 없어지고요. a에다가요 사인에다가요 x를 4분의 람다를 집어넣어 봅시다. 4분의 람다를 넣으면은요 람다분의 2파이에다가요 4분의 람다 집어넣으니까 람다 없어지고요 a에 사인의 2분의 파이가 되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잖아요. 그래서 1이 해가지고 여기 a예요. 지금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시 파동을 보는데요. 시간에 대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한 지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파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럴 적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다시 사인 파형을 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 파장이 완성이 되는 그 시간, 이거는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 길이를 파장이 x일지에는 파장이라 그러지만 이때는 이제 주기라 그럽니다. 주기라 그래요. 주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파가 반복되는 시간, 간격. 정확히 말하면 시간 간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놈이 다시 시작되는 반복되죠, 그죠? 여기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 반복되는 최소 시간 간격이죠. 최소. 왜 최소를 넣어야 되냐? 두 개가 더 이게 나오니까 가장 반복된 최소 시간 주기라고 합니다.
그럼 t는 어떤 게하고 관계 있냐면은 f분의 1이라고 해가지고요. 진동수하고 반비례의 관계가 있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시간으로 나타낸 y를 한번 해보면은 또다시 진폭은 a일 것이고요. a에 사인에다가요 t분의 2파이에다가요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분의 2파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t분의 1이 f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메가라고 해요. 오메가. 뭐라고 그러죠? 각진동수. 우리가 각진동수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이브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웨이브들이 있어서 우리가 180도 이상 차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파장하고요, 이 파하고 만약에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더하면요, 항상 위상이 180도 차이기 때문에 더하면 제로가 될 거예요. 그렇듯이 이 점하고 잘 보세요. 한 파에서 보십시다. 이 전체 위상이 얼마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360도예요. 360도죠? 왜요? 사인이 2파이라고 됐잖아요. 2파이. 2파이는 360도죠. 2파이 라디안이라는 뜻이고요. 2파이 라디안은 360도에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360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위상차가 180도가 난다는 말은 이 최대점을 안 보시고 최소점을 보시고 요 사이가 180점이에요. 180도 차이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검은 파동을 보면은 최대가 되어 있고 파란 눈은 최소가 되어 있죠. 더하면은 제로가 되는데 이게 제로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180도의 위상차가 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왜 그러냐면은 요 안에 들어오는 요 안에 들어오는 요것을 우리가 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A 맞습니까? 뒤에 나오기 때문에 맞네요. A의 코사인이라고 먼저 넣었는데요.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합시다. 요 갈로 안에 나오는 요 갈로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걸 우리가 위상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phase라고 합니다. 위상. 그래서 요것이 사실 이 코사인 값을 결정을 하죠. 결국은 이 y 값을 결정하게 되는데 왜 이거는 상수고요. 정해진 상수고 코사인 뒤에 어떤 값이 오느냐. 요 위상이 이 파동의 값을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가 위상이라고 하고 이것이 움직이는 속도 이거를 위상 속도라고 해요. 그럴 적에 요 검은 파의 위상과 파란 파의 위상이 180도가 차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검은 파가 최대가 되면은 파란 파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위상이 180도 차이 난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뒤에 210페이지 바로 위에 보니 5-10C입니다. 이게 여기에 뭐라 했냐면 2파이 FT인데 똑같습니다. 2파이 F가 오메가죠. 그죠? 각진동수고 한 개는 진동수고요. 그럴 적에 이제 VP를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이게 위상이라고 했죠? 이 식을 책에는 그냥 바로 써놨는데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요 K는 뭐냐면은 카수로서 람다분의 2파입니다. 아까 적었죠, 그죠? 자, 이럴 적에 우리가 요 안에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가를 보기 위해서 람다분의 2파이를 바깥으로 끄집어낼게요. 그러면은 x가 나올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빼기 람다분의 2파이를 또 이걸 끄집어냈으니까
2파이분의 람다가 되겠다. 그죠? 곱하기 2파이 f가 되고요. t가 됩니까? 이래 되겠죠? 여기에서 람다분의 2파이를 바깥으로 끄집어냈어요.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2파이분의 람다가 남게 되고요. 여기 2파이 f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써보면은 a의 코사인이에요. x 마이너스 2파이 람다 f의 t가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람다 f가 vt가 돼요. 왜요? 시간이 갈수록요, 이 위상이라는 것은요, 요 속도를 가지고 갈 겁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십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변이 분군이고요. 시간이죠. 그러면 요 안에, 갈로 안에 것을 우리가 벌칙에 이 변이가 더하기 빼기를 해주려면 요것도 변이의 양이 돼야 됩니다. 변이. 거리의 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 거리의 양을 시간으로 나눠주니까 속도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VP를 우리가 람다 F.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양하고 요 양이 같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을 나눠주니까 이거는 속도의 어떤 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 해요? 위상 속도라고 합니다. 위상 속도. 아까 전에 여기서 말했던 것은 군 속도라고 나중에 나오는데요. 또 다릅니다. 위상 속도다. 맞는가 봅시다. 람다 F라 해보자. VP가 람다 F인데요. 요거는 뭐 길이의 단위죠. 단위를 한번 보실래요? 단위를 보면 이건 길이의 단위고요. 이거는요, 세컨드 분의 1의 단위예요.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 속도의 단위 맞죠? 1학년 때 배웠잖아요. 미터 퍼 세컨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P는 람다 F다. 또는 아까 전에 했지만은 람다는요 어떻게 되죠? 람다는요 K분의 2파인가요? K분의 2파이죠? F는요 2파이 오메가죠? 오메가분의 2파인가요? 아니야 2파이분의 오메가요? 이게 F니까요. F는 2파이분의요 오메가가 됩니다. F는 2파이분의 오메가, 람다분의 K, 람다는 K분의 2파이. 그러면은 2파이 없어지고요. K분의 오메가가 돼요. 자, 다시 써볼게요. VP는요 VP는 람다 F이기도 하지만 다시 써보면 이거는 K는 람다는 K분의 2파이 되고요. 그때 우리는 이거를 파수라 그럽니다. 파수가 무슨 뜻인가? 파의 수인데요. 1m 안에 파동 이 파가 몇 개 들어가 있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람다하고 반비례하겠죠. 람다가 길면 파수가 작을 것이고요. 람다가 짧으면 파수가 많겠죠. 왜? 파의 숫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wave number라고 합니다. 파가 몇 개 들어가 있나 이 말입니다. 파가 1m 안에. 그 다음에 곱하기 F는 뭐라고요? 2파이분의 오메가였죠. 각 진동수를 한 주기에 해당하는 반복되는 해당하는 페이즈를 나눠주니까 진동수가 될 겁니다. 이게 F가 되죠. 그죠? 2파이 날라가니까 K분의 오메가 됩니다. 이것도 또한 페이스 벨라시티의 또 다른 형태다. 그것이 5-13식입니다. 이게 5-13식이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식을 다시 고쳐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A의 코사인 이게 뭐라고요? K라고 그랬죠? 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뒀습니다. 똑같다 이거고. 보자. A의 코사인 K로 묶어내면은 X 마이너스 VP의 T가 됩니다. 똑같죠? K 묶어내면 X 마이너스 K분의 오메가 아닙니까? K분의 오메가 돼야 되죠? 묶어냈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VP라고 했잖아요. 어디까지 했냐면은 21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210페이지까지. 그래서 진폭은 같지만요. 이제 우리가 진폭은 같는데 이제는 이 A는 같은데 어디 있느냐? 210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진폭은 같은데 파장과 진동수 그리고 위상속도가 약간 다른 우리가 양의 X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냐면 이런 우리가 지금 맥놀이 같이 이렇게 파동의 중첩을 보기 위해서 뭐에? 파군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단일한 파장으로 파동의 음파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동수가 한 개밖에 없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이 산수죠. 수학이라기보다도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약간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y는 y1과 y2인데 진폭은 같은데 그죠? 맞습니까? 진폭은 같아요. a로 같은데 코사인으로 했나요? 네, 코사인으로 변수하거든요. 코사인의 k1x 오메가 1t이고요. 자, 이런 파가 진행한다고 합시다. 진행한다는 말은 순간순간 더해져야 되잖아요. 내인데 어떤 들리는 거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다 다른데 파동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파동이 두 개가 동시에 들리죠. 내인데 내인데 올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요 두 개가 이거는 같지만 이거는 약간 다른 놈이라고 해요. 지금 내인데 오는 거를 본다는 말은 y1과 y2의 어떤 합성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게 동시에 오니까 디텍트로 동시에 접근하는 파동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211페이지 맨 위에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요. 더하기 A의 코사인이에요. K2X 마이너스 오메가. 예. 뭐 단순히 여기 썼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코사인 합공식이라는 게 있다.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걸 왜 생각해 줘야 되느냐? A로 묶어내면요. 이거 없어지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A로 보고요. 이거를 B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기억을 해내야 된다. 그죠? 책에 나와 있습니다. 2에다가요. 코사인 2분의 1 A 빼기 B로 해석합니까? 네. 빼기 B에다가요. 코사인 2분의 1 이러한 합공식이 있었다. 자, 삼각함수의 합공식 맞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A와 B를 가지고 이걸 A로 두고 이걸 B로 두고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에다가 A 되고요. 맞죠? 요 2A 코사인 2분의 1에다가요
A 빼기 B를 하는데 여기에서 요거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K1-K2X 되고 그죠? 됐죠? 이거 좀 보고 하겠습니다. K2-K1의 X에다가요. 중괄호 한 개 있어야 되죠? T에 대해서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2 마이너스 오메가 1의 T가 되고요. 갈로하고요. 여기까지 한 겁니다, 지금. 곱하기 코사인의 2분의 1에다가요. 갈로에다가 A 더하기 B 해야 되죠? 그러니까 K1 더하기 K1 더하기 K2의 X가 되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의 복잡할 뿐이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게 5-14식이죠. 5-14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약간 다르다 그랬다 지금 요것이 그리고 오메가 1, 오메가 2 이것도 약간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K2-K1을 델타 K로 두고요. 이것을 델타 오메가라고 합시다. 아주 작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려보면은 요 앞에 것을 먼저 수식을 해보면은 자 y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렇게 이런 식이 돼요. 2a에다가 여기 2a는 왔고요. 그다음 코사인에다가요 2분의 델타 k의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오메가 t가 된다 그죠? 요게 먼저 있을 겁니다. 요 항이 먼저 나오고 요것이 요거라고 하고요. 뒤에 게 있는데 뒤에 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곱하기 코사인의 2분의 1 K1 더하기 K2의 x 마이너스 2분의 1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의 t가 되거든요. 요 그대로 다시 써줬습니다. 그때 요 부분 지금 이거를 우리가 포락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렇게 포락선. 저기 일부러 안 지어주고 있는데 이게 앞에 있는 그림의 점선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이죠. 요 점선 부분이죠. 그래서 포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저 포락선이라고 써놨는데 영어로 보면 좀 더 영어로는 envelopera고 그래요. 뭔가 알죠? 봉투라는 뜻이죠. 편지 봉투 할 때 envelope이라고 그러잖아요. 웨이브를 안에 있는 웨이브를 바깥에서 싸고 있는 그러한 파동선을 말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최대치를 다 연결한 그 부분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포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설명할 수 있다. 뭐가요? 요 파트가요. 요 파트가.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 놈은요. 요 놈까지 다 생각해 준 게 요 전체예요. 요 전체죠. 그래서 그것이 진동하는 부분이 요렇게 돼 있죠. 진폭 말고요. 진폭은 요까지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진동은 요 안에서 진동하는 거, 요 안에서 진동하는 것이 요 부분입니다. 요 뒤에 부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2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여러분 줄을 꺼시기 바랍니다. 뭐를 하냐면 포락선가요? 요 점선으로 움직이는 요 포락선과 요 안에서 움직이는 요 작은 파동은요. 요 파동은 서로 다른 속력으로 운동해요. 자, 다른 속도로 운동한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이거는 서로 다른 속도로 운동한다.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VG로 움직인다 그랬고요. 얘는요, VP로 갈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책에도 그림에 여러분 5-19라 보십시오. 요게 그림 5-19인데요.
이건 지울게요. 요것에 그림 5-19인데 뭐라 적어놨냐면요, 여기를 넓은 포락선 안의 것은요 고진동수의 파동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 고진동수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진동수가 여기는 대해졌잖아요. 진동수 여기는 빼졌죠. 포락선의 관계, 여기 포락선이라고 그랬잖아요. 포락선의 관계는 델타 오메가, 여기서는 거의 2오메가에 가까운, 이게 비슷하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VP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보니까 이 식에 의해서요, VP가 아까 뭐였죠? VP가 요걸 앞에 꺼내가지고 뒤에 남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번 다시 적어보면은 코사인이요, 다시 적어볼게요. 2분의 1에다가요 K1 더하기 K2를 묶어냅시다. 그러면 이거 되겠죠? X 마이너스 K1 더하기 K2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 이게 T가 됩니다. 요 앞에 오는 게 VP라 그랬죠? 그래서 VP가 어떻게 되죠? 페이스 벨라시티가 요것에 움직이는 속도, 요 작은 고진동수로 움직이는 요 파동이 움직이는 속도는 VP인데 K1 더하기 K2가 되고요. 이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2가 된다. 요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2분의 1이 있는데 2분의 1에서 상관없다. 안으로 넣어주면 그죠? 약분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어떻게 되죠? K1분의 오메가 1이 되겠죠. 왜냐면은 요거 두 개 비슷하다 그리고 요거 두 개 비슷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원래의 파동, 즉 이것들이 각각 파동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십시다. A의 코사인의 K1 묶어내니까요. X-K1분의 오메가 1의 T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똑같죠. 그죠?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 VG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VG는 우리가 여기에 써보십시다. VG는요, 요 포락선의 그거를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우고요. 저 웨이브를 보니까 코사인에 어떻게 돼 있죠? 2분의 델타 K의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오메가의 T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것을 요 앞에 거를 묶어내고, 그죠? 코사인에 델타 K 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K 되고 2분의 델타 오메가가 되죠. 그죠? T가 되겠다. 그죠? 그럼 이거 없애주니까 델타 K분의 델타 오메가네요. 이것이 그룹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이게 5-15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 벨라시티와 저 안에 있는 이 파동이 움직이는 속도와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포락선이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그룹 벨라시티를 일단 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시작을 해서 계속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